안녕하세요 여러분. 시장의 종목을 읽자 전업트레이더 유딩입니다. 어제 정말 우려했던 일이 터져버렸죠. 네, 사이드카가 국내 증시에 사이드카가 발동하고 한마디로 정말 그냥 편하게 표현하겠습니다. 내리꽂아 버렸죠. 지수 자체가. 사실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차트적으로도 예견되었다고 볼 수도 있고 여러 경제적 상황도 사실 맞물렸죠. 경제적 나쁜 이슈들이 많이 맞물렸고 사실 차트 위치도 사실 제가 지난번부터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중요한 위치가 다가오고 있다. 계속 영상 속에서 말씀드렸듯이 정말 그 중요한 위치인데 그 위치를 깨버리고 어제 완전히 떨어져 버린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증시는요. 그리고 현재 지금 오늘 8월 6일 장중에 녹화를 하고 있거든요. 장중에 녹화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나마 지금 약간 오늘 사실 오전 장에도 내리꽂았다가 그나마 지금 겨우 끌어올렸는 겁니다. 지금 요거는요. 이건 지금 분봉 기준입니다. 내리꽂았다가 지금 그나마 이렇게 올렸는 겁니다. 지금 앞으로 상황이 여기서 반등 밴드폭 구간에서 볼린저 밴드폭 구간에서 약간이라도 반등을 주면서 올라올지 말지는 모르겠는데 사실 정말 그 증시 상황이 안 좋은 건 맞습니다. 안 좋은 건 맞고 지금 그나마 지금 보시는 차트는 코스피 차트인데 기관이 지금 끌어올렸는 거예요. 꽂았는 거를 오전장에도 꽂았는 거를 지금 그나마 지금 기간이 끌어올린 겁니다. 의도적으로. 더 위급한 상황이 오지 말라고요. 지수가 완전 내리꽂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나마 지금 겨우 올린 거예요. 이걸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이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때 그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나라 지수도 진짜 많이 내리꽂았지 않습니까? 요때도 이때도 꽂았을 때 어느 정도 지수를 방어하기 위해서 그 기간이 약간 매수를 해줬거든요, 사실. 완전 그 투자 심리가 완전 위축되었을 때 방어를 어느 정도 해줬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도. 이거를 방어해주지 않으면 정말 위급한 상황이 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지금 현재 이 코스피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보시게 되면 이 실시간으로 지금 뜨는 겁니다. 1분 단위로 해가지고 뜨는 건데 보세요. 지금 기간이 지금 사고 있지 않습니까? 지수 방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 근데 아무리 기간이 방어를 한다 하더라도 이 큰 그림을 어느 만큼 이 국내 기관이 막아주겠냐는 거죠. 기관들이. 그게 걱정이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거는 일시 방어일지 추가적 하락에 있을 거에 대한 일시 방어인지 아니면 전체 큰 그림에 대한 방어일지를 지금 모른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 안 좋다는 겁니다. 제가 다 맞는 건 아닙니다. 여러 전문가들도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은 제가 지난주든 뭐 2주 전이든 계속 중요한 위치가 온다고 말씀드렸고 그 부분이 지금 딱 건드려 버리는 겁니다. 월요일 장에 블랙 먼데이라고 하기도 하지만은 참 참담하죠. 사실 이런 장을 맞이한다는 것 자체가. 저도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 같은 경우는 하락장 대응법만 영상을 올리고 시장을 좀 지켜보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종목에 대한 리딩을 거의 하지 않았던 거예요, 사실. 그리고 오늘은 지난주 토대로 하락장 대응법을 올린 영상을 토대로 왜 이렇게 제가 그동안의 노하우를 토대로 이렇게 대응법에 대해서 올렸는지 한번 근거 자료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요 2부격으로 제가 만들게 되었습니다. 영상에 대해서. 자, 여러분들 지금 아직 한국 시장 안정화된 거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지금 오늘 장에 이 양봉을 만드는 것은 지금 기간이 겨우 버텨주고 받쳐주기 때문에 이런 겁니다. 하지만 외국인 물량과 개인 물량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증시는 진짜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변할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대응하기가 힘들어질 겁니다. 더 어려운 장세가 만들어질 것이기 때문에요. 이거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무조건 현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이슈와 그리고 현실적인 그 차트와 지수 차트를 토대로 저도 제 경험상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말 위험한 상황이 맞기 때문에요.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시사 자료를 많이 다루시는 유튜버 분들의 자료를 봐도 사실 굉장히 지금 대내외적으로 안 좋은 상황은 여러분 많습니다. 유튜버 시사를 다루는 유튜버 분들이 다 또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개인적인 의견을 다 올리시는 분들의 의견이지만은 하지만 팩트는 대내외적 상황이 매우 좋지 않다는 것은 그건 팩트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식을 하시는 분 그리고 주식을 하려고 하시는 분은 지금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장이 계속되면 될수록 더욱 그 주식 시장 내에 대응하기가 굉장히 더 힘들어질 겁니다. 오르는 종목도 굉장히 제한되어 있을 것이고요. 그거 반드시 알고 대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위치 오늘 양봉을 줬다 하더라도 코스피 지수가 기간이 들어오면서 받쳐줬다 하더라도 이거 다 믿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지금 어디까지 낙폭이 될지도 봐야 돼요. 어느 정도. 그렇기 때문에 절대 안심하지 마시고 이 보세요. 이거 지금 코스피 차트 이 완전히 지금 전체 대세 하락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 조심하시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월요일장 8월 5일 월요일장 건드리지 말아야 할 그 포인트 라인을 그냥 무너뜨려보고 내리꽂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계속 보였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수적으로 그리고 차트적으로 저도 제 노하우를 토대로 보이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게 보였기 때문에 저도 말씀드렸던 거고 2주 전, 몇 주 전 영상부터 계속 중요 포인트가 오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거고 그게 지금 무너졌다는 거예요. 진짜 조심하십시오. 저도 참 이런 장을 맞이하는 게 참 힘듭니다. 힘들지만 어느 정도의 그 경제적 지표에 대한 그 현실적 바탕을 두고 일단은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은 요거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 오늘 지금 녹화하는 겁니다. 자, 다음은 코스닥 차트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코스닥 차트가 사실 코스피보다 더 안 좋다고 말씀드렸어요. 코스닥 차트가 더 위험하다, 더 내리꽂을 수 있는 위치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사실 어제 코스닥 차트가 더 꽂았죠. 마이너스 7%대의 영향을 찢어가 버리는데 자, 그만큼 지수 부분을 볼 때도 어느 정도 차트를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제가 느꼈을 때는요. 그만큼 지수 차트를 보는 때도 어느 정도는 차트가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큰 틀을 그 지수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지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차트가 반영이 안 된다고 볼 수도 있지만은 제가 봤을 땐 그래도 차트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사실 제가 봤을 때는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어제 방송을 보다가 들은 얘기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그 증권 방송에 계시는 분인데 그분 어제 리딩 하시는 걸 보니까 다우 지수도 이제 월봉으로 헤드앤숄더형 차트를 만들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게 고수분들도 보면 지수에 대한 차트도 많이 참고를 한다. 그만큼 저도 이제 제가 이렇게 작은 채널을 운영하고 있지만은
지수를 보는데도 차트는 중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마이너스 7%대, 지수가 마이너스 7%대 떨어졌다는 것은 굉장히 큰 충격입니다. 지수가 마이너스 7% 떨어졌다는 건요. 이게 이런 말을 설명을 못 하는 거예요. 위기다. 위급 상황이다. 이렇게밖에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자, 그나마 지금 코스닥 차트도 지금 오늘 장중에 지금 양봉을 만들고 있는데요. 이것도 그나마 지금 외국인이 들어오고 기관이 들어와서 약간 받쳐주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은 아직 지수 안정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조심하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물론 이런 지금 위치가 오늘 본 위치가 지금 실질적으로 요렇게 떨어지는 공간에 이제 지수가 떨어지는 공간에 개인분들 그리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허헉대는 위치일 수도 있습니다. 약간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허헉대는 위치일 수도 있어요. 있는데 이래 반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있지만은 전체 그림을 항상 봐야 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체 그림을요. 네, 그리고 전체 그림이라는 것은 대내외적 이슈와 대내외적 실질적인 이슈, 사실을 바탕으로 한 이슈를 참고를 해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그 주식이 선행지표라 하더라도. 네. 자, 코스닥 그 지수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아직 안정화된 게 아닙니다. 하지만 밴드폭으로 봤을 때 지금 양봉을 만들어 주면서 반등 약간 나올 수도 있겠지만 아직 시장 안정화된 거 아닙니다. 큰 그림은 아직 하락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매우 염려되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경제 상황에 대해서요. 진짜로 제가 사실 이런 언급 잘 안 드리고 싶었지만은 너무나 걱정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지난번에 제가 하락장 대응법에 대한 영상을 올렸습니다. 저는 사실 이 영상을 올리면서 정말 제 진심으로 제가 그동안 주식을 하면서 느꼈던 노하우를 토대로 나름 정리해 본 거예요. 근데 하락장 대응법이 이거 말고도 다른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알지 못하는 영역의 부분도 제가 아직 많이 부족해서 다른 부분도 있을 겁니다. 물론 있을 수 있죠. 뭐 이렇게 옵션 쪽으로라든 뭐 이렇게 다른 방법으로 대응하는 방법은 있겠지만은 저는 사실 종목 위주로만 하는 전업 트레이더이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아는 내에서 제가 매매하는 방법 내에서만 이렇게 세 가지 종류로 올린 거고요. 자, 이거를 올렸는데 요거를 토대로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지 근거를 토대로 말씀드리고 싶어서 2부 영상을 한번 준비해 봤는 겁니다. 오늘은요. 자, 제가 첫 번째 지난번 하락장 대응법에 있어서 종목을 아예 매도 후에 시장의 지수가 반등이 나올 때 대응하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요거는 한마디로 현금화해서 재투자 기회를 확보해라라는 말씀이었어요. 자, 보세요. 자, 코스닥, 자, 이게 지금 코스닥 그 차트고요. 자, 코스피 차트입니다. 만약 지수가 이 상황에서 자, 우려됩니다라고 이런 위치에서 이런 위치든요. 지수가 대세 하락이 될 거를 어느 정도 차트적으로 감지를 하고 아예 매도를 했을 때 자, 특정 계좌 내에 모든 종목을 매도를 하고 현금화한 뒤에 만약에 현금을 가지고 있다라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밸류에이션이 싸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싼 주식을 마구마구 담으면 되는 겁니다. 제가 그걸 말씀드린 거예요. 자, 어떤 분들은 차트쟁이라고 비판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 분석도 중요하지만은 기술적 분석도 중요합니다. 무조건요. 그런 것처럼 자, 어느 정도 대세 하락을 차트적으로 감지를 하고 나서 현금화한 뒤에 이 지금 시장을 봤을 때 어떻게 했냐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은 어떻게 보면 현금을 가지고 있다면 지수 반등 나올 때 담으면 돼요. 종목.
담으면 그냥 종목을 매수를 하면 종목을 담으면요. 그냥 수익 실현하고 그냥 나오는 겁니다. 이런 장에는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예요. 종목 매도 후 시장의 지수가 반등이 나왔을 때는 이제 가지고 있는 그 예수금으로 매매를 했을 경우 수익을 실현할 수 있다. 자, 그것도 사실 힘듭니다. 이렇게 대응하는 것도 실질적으로는 쉽지는 않아요. 저도 그걸 압니다. 하지만은 이성적 판단 아래 항상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게 현실이기 때문에 이게 쉽지가 않은 거죠, 사실. 본인 계좌에 뭐 진짜 솔직히 마이너스 5%, 10%, 15% 떨어지고 있는데 그걸 손절하기 쉽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지수가 떨어지기 초입 구간에 이런 대응을 하면 좋다. 저도 힘듭니다. 이런 부분은. 힘들지만은 이성적으로는 때로 이렇게 판단해야 될 때가 있다.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세상에 완벽한 건 없습니다. 절대로요. 완벽한 건 없지만은 그 완벽을 향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게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모든 분야는 다 마찬가지죠. 네. 자, 1번은 이 정도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자, 다음 2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하락장에도 움직이는 종목은 반드시 움직인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요. 한마디로 개별주가 움직인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힘들어요. 사실. 이 하락장에 이런 개별주를 찾는다는 게 사실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찾았는데도 사실 종목이 안 움직일 수도 있거든요. 자, 단편적인 예로 제가 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사실 애국주가 테마주가 형성되어서 애국 관련주가 그 테마주로 형성되어서 그런 종목이 실질적으로 많이 움직이고 있어요. 이 하락장에도 불구하고 대표적으로 거의 대표, 그러니까 거의 메인주가 제가 봤을 때 신성통상이 아닌가 싶어요. 자, 오늘 신성통상도 사실 그 장 초반부터 상한가 가는 건 아니거든요. 거의. 네, 이게 쭉쭉 올렸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 같은 경우도 뭐 사실 이게 시장을 항상 시장에서 움직이는 종목을 추적한다 하는 것 자체가 쉽지는 않습니다. 매일매일 어느 정도 봐야 되고요, 사실. 물론 오늘 직업적으로 하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이거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 돼요, 시장에 대해서. 제가 그 2번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떻게 보면 지금 그 애국 관련주로 대표되는 게 사실 신성통상, 모나미 뭐 이런 종목들 있습니다. 하이트 진로 이런 게 대응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래요. 이렇게 하락장임에도 불구하고 한마디로 어느 정도 움직이는 섹터는 반드시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뭐 양지사라든지 다 있는데 오전장에 이건 움직였다가 다 뺏는 건데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시장에 움직이는 종목을 잘 관찰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게 100%가 아닐지라도 주식을 하시는 입장에서는 항상 이런 부분 모니터링 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찾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겁니다. 예, 쉽지는 않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 조금 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하락장임에도 불구하고 양봉을 만들면서 종가 마무리를 하는 종목들은 하락장임에도 불구하고 양봉으로 어느 정도 조금은 차트를 만들면서 형성하는 종목들은 하락장임에도 불구하고 움직일 가능성이 조금은 더 크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락장의 음봉으로 종가 마무리하는 종목보다는요. 그게 포인트입니다. 자, 한 가지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보세요. 자, 월요일장 굉장히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확실하게 양봉 만들었죠. 물론 신성동상이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월요일장 안 좋았음에도 확실하게 만들었죠. 이런 게 보세요. 샘표라든지 뭐 그리티라든지 이런 보령 매대항스라든지 포인트는 그거라는 거예요. 하락장에 조금만이라도 대응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물론 100%는 아니지라도 하락장에 양봉으로 조금은 마무리 짓는 차트를 조금은 만들고 있는 그런 종목을 접근하시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대응을 하려면 굉장히 대응 속도가 빨라야 되고요. 시장에 대한 대응 속도가 빨라야 되고요. 그리고 그 시장에 대한 흐름을 읽는 눈이 빨라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락에 대한 손실을 피해야 되기 때문에요. 빨리빨리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힘듭니다. 힘들지만은 제가 그래도 조금은 알고 있는 것을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무학도 사실 이거는 술 관련 주지만은 사실 결론적으로 움직였다 뺐잖아요. 네, 월요일장에 이렇게 양봉을 만들면서 이런 거예요. 자, 지금 앞으로 더 힘들어질 겁니다. 종목 대응하기가. 장세가 지금 어떻게 될지 몰라요. 더 개별주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크고요. 네. 여러분들 진짜 지금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지만은 조금은 이 대응법을 통해서 제가 이 대응법이 완벽하다고 말씀드린 거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대응법을 보면서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대응의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제가 ETF 종목 중 평균 거래량이 있는 인버스를 매수하시라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평균 거래량 이걸 떠나서 왜 인버스를 말씀드리는지 말씀드릴게요. 자, 이런 장 지금 여러분들 정말 체감되실 겁니다. 체감되실 거고 왜 인버스를 말씀드렸는지 말씀드릴게요. 제가 저 같은 경우는 레버리지든 인버스든 항상 이 종목에 대해서 정리를 해놓습니다. 그나마 그나마 인버스에 대해서 좀 괜찮았던 종목들, 뭐 레버리지 쪽에서 그나마 거래량을 두고 괜찮았던 종목, 이 거래를 어느 정도 정리를 해놔요. 하지만 뭐 이런 모든 것을 다 100% 공개할 수는 없겠지만은 왜 인버스라고 말씀드린 듯이 사실을 기반으로 일주일 정도 지났으니까 사실을 기반으로 제가 자료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이거 인버스 종목이거든요. 지금 지수 하락했는데 이건 올라갑니다. 그냥 쭉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거 하나 담아놨다면 지금 그냥 웃고 있을 겁니다. 진짜로요. 물론 저도 대응을 다 잘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은 그래도 조금은 이런 부분이 약간은 알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왜 인버스라고 말씀드리는지 여러분들도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자, 이것도 인버스예요. 자, 한국 지수에 대한 인버스입니다. 자, 이것도 인버스고요. 이것도 인버스고요. 다 올랐습니다. 한마디로 이런 장에도 불구하고. 자, 저는 그래요. 저도 사실 이런 자료를 만들면서 제 나름 굉장히 신중하고 나름 아는 선에서는 준비를 많이 해서 자료를 올립니다. 완벽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제 채널이기 때문에 그 책임감을 가지고 조금은 이렇게 제 나름 항상 올린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근거 자료를 말씀드리냐 하면 앞에 일부 영상 하락장 대응법에 대해서 일부 영상만 제가 제작을 했었는데 사실 그것만 가지고는 조금 부족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왜냐, 이 주식이라는 것은 사실 현실이잖아요. 그죠? 그 현실에 대한 근거 자료를 좀 더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말씀드리면 아, 이 사람은 그래도 뭐 헛소리 하는 건 아니구나.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한번 준비해 봤고요. 제가 100%라고 말씀드리진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로요. 저도 아직 많이 부족하고 사실 공부해 나가면서
네, 아직 많이 부족하고 이 장세에 대해서도 공부해 나가면서도 저도 대응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큽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이렇게 진짜 지수 하락을 맞이하는 상황을 맞이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 경제적 어려움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지수 하락은요. 그게 너무 걱정되는 거예요. 네. 제가 주식을 하고 있는 사람이지만은, 네. 우리나라가 경제 상황이 좋아야 국민들도 편하게 갈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만큼 주식도 이 주식 시장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예요. 네. 그만큼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요. 자, 여러분들 이 주식 시장이 현재 종목을 가지고 있으시는 분들이든 마이너스를 종목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 많이 힘드실 거예요. 저도 힘든 부분은 사실 있습니다. 하지만 네, 어느 정도 이 부분에 대한 대응법을 조금이라도 알고 계시면 그 힘든 부분 조금이라도 덜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조심스럽지만 이렇게 조금은 다시 한번 이 2부 영상을 제작했고요. 진짜 현 상황에 대해서 정말 진심으로 잘 대응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장난 아닙니다. 네, 장난 아닌 현실이기 때문에 정말 잘 대응하시라 꼭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말 힘내시고요. 네, 힘내시고요. 네, 반드시 이렇게 정말 이 지수가 끝나면 안 되는데 참 정말 잘 대응하시라. 제가 요 정도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말 아끼는 부분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말 아끼는 부분 굉장히 많은데 네, 요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자, 시장의 종목 읽자 전업 트레이더 이디였고요. 여러분 이런 장세에 반드시 힘내십시오. 제가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